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 서버 영업팀의 권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IBM 서버 솔루션이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된 파워10 스케일러 모델과 그리고 파워10 21050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개별의 모델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기 전에 IBM 파워10 시스템의 특장 측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M 파워10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로서 민첩하게 비즈니스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장징으로는 네 가지로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첩하게 비즈니스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더 적은 시스템 인프라와 또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더 많은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고요. 또 향상된 성능과 데이터 처리 속도로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BM 파워10은요, 전반적으로 서버의 사용량의 기준으로 베이스 코어 수보다 더 많이 초과 사용한 양만큼 과금하여서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대응하는 데에서 민첩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장징으로서는 코어부터 클라우드까지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파워10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4배 더 많은 암호화 엔진을 통하여서 성능 저하 없이 암호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레벨에서 메모리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엔드-투-엔드 보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높은 보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는 단 한 번의 보안 사고로 인해서 그 손실 비용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실 비용이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은 이러한 불필요한 다운타임을 줄이고 이러한 예의치 않게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용성 및 신뢰성 부분에서 IBM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업계의 최고의 서버 업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장된 복구 기능으로서 인프라 이종화 그리고 자동화 복구를 실현 가능하고요. 이러한 복구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복구 자동화에 있어서는 그 복구 시간을 최대한 감소하여서 이러한 가용성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적으로서 높여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제 파워10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효율성과 자동화가 갖추어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10 프로세서 안에 4개의 MMA AI 추론 엔진이 탑재되어서 전 세대에 대비하여서 5배 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코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이 데이터 계산하고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타임을 줄이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비용, 복잡도 그리고 보안 위험성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파워10 21050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파워10 21050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칩 프로세서 모델을 사용하여서 집적도를 높여줬습니다. 따라서 최대 시스템마다 96코어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메모리 부분은 16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메모리 부분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DDIM을 사용하여서 이 DDIM은 산업 표준 DIMM보다 2배 더 향상된 라스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4U DDIM을 사용해서 이 안정성을 한 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MM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AMM 부분은 액티브 메모리 미러링이라고 이 하이퍼바이저 메모리 이중화를 통하여서 이 메모리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정이 불가능한 에러가 있더라도 이 안정적인 보건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I/O 부분에 있어서는 PCIe Gen4, Gen5가 지원이 되고요. 전 세대 대비해서 2배 더 높은 I/O 밴드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서는 티타늄 클래스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서 더욱 효율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덴시티 측면에서 유리하는 NVMe 내장 스토리지를 사용하여서 최대 64TB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 1050 시스템의 시스템 특징을 두고 봤을 때 민첩한 IT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적 사용량 기준으로 소비형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효율성을 증대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안정성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보건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능력 향상 부분, 서비스 능력 향상 부분이라든지 또 강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10 스케일아웃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워10 스케일아웃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라인의 제품으로 라인업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S1014 그리고 S1022S 모델은 이 전체 스케일러 모델 시스템 중에서도 엔트리 시스템에 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술 요구 사항에서도 충족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9 대비해서는 32%의 가격 대비 성능 향상이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서버로서 코어나 메모리는 전부 액티베이션 하여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좀 시스템 스펙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워10 시스템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메인 메모리 암호화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I/O 부분에서는 Gen4, Gen5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 스토리지로서는 NVMe 내장 스토리지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티타늄 클래스로 파워 서플라이가 지원이 됩니다. 유일하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S1014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렉형 및 타워형 2가지 형태로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S1022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모리 부분을 안정성을 강화하여서 AMM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제 뒤에 장표에서도 보시겠지만 S1022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표에 있는 S1022S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S1022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컴팩트한 버전으로 더 낮은 코어 수 지원과 더 낮은 메모리 용량으로서 조금 비용적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워10 스케일아웃 시스템 중에서 남은 2가지 모델 S1022과 S1024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2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조금 강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모델의 특징은 가치 중심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높은 기술적인 요구에도 충족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대 대비하여서는 50% 가격 대비 성능 향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적 용량 소비형 모델로 지원이 됩니다.
시스템 스펙적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이 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DCM, 즉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 칩 프로세서 모듈을 지원함으로써 더 높은 집적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메인 메모리 암호화, 그리고 I/O 부분에서 젠4, 젠5 PCI 지원하는 거, 그리고 NVMe 내장 스토리지, AMM 지원하는 것까지,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부분까지 동일합니다. 한 가지 조금 하이라이트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S1024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대의 지원 코어 수가 48코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 모델도 이제 사용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세대 파워 9 모델에서는 S924 모델에서 시스템 하나의 최대의 지원 코어 수가 24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워 10 같은 경우에는 한 소켓에 최대 24코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 부분을 통하여서 훨씬 더 덴시티 측면에서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S1024 같은 경우에는 2U와 조금 더 안정성이 강화된 4U DDIM을 둘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DIM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 10 시스템 성능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장표는 알포프 기반으로 최대 성능 수치 기준으로 조금 비교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1050 같은 경우에는 소켓 성능과 코어 성능을 나눠서 전 세대, 즉 파워 8 그리고 파워 9와 대비했었을 때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 텐데요. 이 850 대비하여서 소켓 성능이 4.3배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 950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코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850 대비하여서 83%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950 대비하여서 38%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스케일러 모델 서버 성능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파워 A과 비교했었을 때에 같은 라인업끼리 비교했었을 때 최소 4.5배, 최대 5.9배의 소켓 성능 향상이 있고요. 그리고 코어 성능 부분에서는 최대 163%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대인 파워 9과 비교했었을 때에는 최대 3.3% 소켓 성능 향상이 있고, 그리고 88%의 코어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었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최적화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파워 10 시스템으로서는 앞서 이제 상무님께서 실장님께서도 다 언급한 부분이지만 조금 한 장표로 간단히 요약을 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우선은 총 비용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대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30%의 가격 대비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인프라 절감에 있어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설치 공간 등 이제 전반적인 비용을 이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사용량 기준 지불한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사용한 만큼 과금하여서 초기 기초 구축 비용과 그리고 향후의 운영 비용에 있어서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워 서버의 높은 보안과 안정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다운타임을 줄여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재해로 발생한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운영을 조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어 라이선스 비용 감소하는 부분인데요. 전에 이제 상무님 장표에서는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저는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이제 라이선스 및 유지 보수 비용 부분은 이제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워 9 대비하여서는 20에서 30%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파워 8 대비해서는 65% 내지 95%의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파워 5, 6, 7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또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용성 그리고 신뢰성 코어부터 클라우드까지 데이터 보안에 집중하면서도 더욱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IBM은 항상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IBM은 항상 고객 여러분과 또 파트너 여러분들의 사업 번창함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